노래 소리가 그렇게 별로 안 들리는데 내가 노래 못하는데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노래는 빼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하는데 안 가리고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소리, 오디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갑니다. 녹색 신호요. 어떻게 괜찮아? 자, 얼마 전에 119와의 사고, 대구에서 있었던 사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양산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한 속도 지켜서 갑니다. 여기서요. 앞차들과의 간격을 보세요. 이 차들과의 간격이 같은지 아니면 앞차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지 점점 더 작아진다 그러면은 이 차들보다 불박차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속도 여기 나옵니다. 64. 예. 가면서 가겠습니다. 66, 65, 63, 62. 네. 주변에서 여기서 첫 번째 뭘 검토해야 될까? 불박차는 60 정도에서 저 교차로 들어갈 때는 속도 알아야 되겠지. 속도가 제한속도 50이냐 60이냐 60이면 제한속도 지켜서 간 거고 그 앞에는 조금 한 67까지 갔었지만 속도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가 미리 앰뷸런스 오는 걸 알 수 있었느냐.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눈에 보이느냐, 둘째 귀에 들리느냐.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얼마였나요? 그리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적게 들리던데 아까 처음에 적게 들렸잖아, 그지? 내가 일부러 소리를 최대 볼륨으로 높였거든? 그러니까 아빠, 엄마 뭐 그런 소리는 크게 들렸잖아? 근데 앰뷸런스가 119가 사고 나기 전에는 근데 사고 난 다음에 막 소리 커졌어. 그래서 소방차 사이렌 저 119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적게 들린 건 문을 닫고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119가 볼륨을 그게 볼륨이 그게 제로에서 뭐 10까지라든가 그 있거든. 쭉 높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볼륨 자체 낮게 설정해서 그런 건가요? 119 소방차는 어떤 환자를 태우고 가던 중이었나요? 혹시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중이었나요? 이 사고로 엄마 아이들은 어디를 얼마나 다쳤나요? 119 측은 누가 얼마나 다쳤나요?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 제한속도 60km였습니다. 제한속도 60이면은 불박차는 속도 잘 지킨 거예요, 제대로. 그 다음에 창문도 닫고 있었는데 볼륨도 낮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에 형사차도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요. 그 옆으로 구급차가 지나갔는데 그런데 경찰관께서 구급차와 형사차에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제 차에만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는 사고 전에 사이렌 소리를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블랙박스를 보니까 소리가 나네 하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 양산을 넘어오던 구급차입니다. 심장에 기계를 삽입했던 이제 여기 심장 안 좋으면 배터리를 여기다 넣더라고. 그걸 한 번씩 가서 배터리 교환도 하고 점검도 하려는데 심장 안에 기계를 삽입했던 환자였고요. 이상 징후가 생겨 부산병원에서 주치의가 있는 양산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었으면 근처 부산병원으로 가셨겠지요. 네, 그거는 뭐 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일단 급한 상황에서 119가 가던 중이라고 보고요. 사설구급차는 빈 차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요. 그리고 사고는 컸는 다행히 2주 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거기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구급대원 3명이 구급대원 등 총 3분이 타고 계셨는데요. 진단서 제출되지 않았고요. 좀 전에 보험사 통화로 3분 다 통원 치료했고 지금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방서 쪽에서 자기들 치료비를 우리 보험사에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소방대원이
소방서 직원이 3분인가 보지? 세 분 탈 거야 아마. 운전하시는 분하고 뒤에 응급구조사가 2분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와 보호자 이렇게 전부 다네. 그리고 치료비 대달라고 그럽니다. 형사구급차는 뭔가요? 형사차. 형사차라는 건 뭔가요? 형사차. 예. 구급차의 불박 영상에는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것은 오디오를 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볼륨 자체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왜냐면은 시내버스는 그 볼륨 이렇게 오디오 끄잖아요. 왜 끄는지 알아? 도청이 되잖아. CCTV 똑같아. 우리 CCTV 저거 음성 안 들어가는 거야. 건물이나 이런 데 CCTV, 방법용 CCTV, 그것은 요 영상만 들어있어. 음성이 들어있으면은 도청 장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청하는 건 안 돼. 지금 내가 이 상담하는 거는 이거는 밖에서 변호사님과 상담하실 때 이렇게 상담 영상은 동영상 찍습니다. 오케이. 동의 그 절차를 거치거든. 물론 나는 괜찮아. 내가 대화하니까. 대화하는 거는 대화에 내가 당사자로 있는 것을 내가 녹음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 그지? 그렇지만은 CCTV는 내가 없이 CCTV 혼자 들어갈 때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그 도청이 처벌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거야. 그러면 119도 119 운전하면서 뒤에서 환자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녹음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 여하튼 해서 그러면 구급차는 119 구급차는 오디오를 일부러 꺼놨을 수도 있다고. 그게 거기서 안 들리는 거는 불확실해. 형사차라고 하신 그 차의 블랙박스도 확보됐나요? 혹시 경찰 순찰차를 뜻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 차에 오디오는 켜져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나요? 형사차라는 것은 경찰관들 타고 다니는 스텔엑스. 범인 잡으러 갈 때 스트레스 타고서 형사들 막 다 가잖아. 여러 명 가야 되니까. 또 교통사고 조사.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 그러고 또 스트레스에 와서 조사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구급차는 오디오가 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는 아직 모른대요. 아직까지 오디오가 꺼져 있는지 아니면 오디오가 켜져 있는데 안 들렸는지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질문이 처음에는 오디오 소리가 작았는데요. 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오디오가 커졌죠? 잘 들어봐. 처음에 하고. 아빠, 엄마, 자, 지금 나중에는 똑같아? 저기서 창문 아까처럼 똑같이 닫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커. 왜 클까? 아까는 작았는데. 주변에서는 왜 클 것 같아? 사이렌을 했다. 응. 본능적으로. 그래서 키웠다. 그렇지. 두 가지입니다. 아까보다 거리가 가까워졌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시끄럽더라도 볼륨을 그대로 놔둔 이유는요. 아빠, 엄마, 여기 들려, 그지? 여기서. 요때, 들려. 거리가, 이때가 더 가까워, 그지? 요거 얼마나 되겠어? 5m? 7m? 그것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사고나. 자, 아까보다 멀어졌는데 더 소리가 커졌어. 그러면은 부딪히면서 뭐 잘못해갖고 볼륨을 근달인 거야. 그지? 부딪히면서. 그래서 저절로 볼륨이 커졌구나. 그래서 가능성 있잖아. 아니면 사고 났으니까 뒤에 차도 조심하세요 하면서 볼륨을 순간적으로 높였거나. 그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사고 나면서 이 차가 애들 다쳤는데 거기서 애들이 우는데 거기서 하면서 유리 막 창 내렸을까? 유리창 그대로야. 그러면 여기에 음악 소리가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엄마가 귀에다 뭐 이어폰을 꽂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데 아까 소리가 안 들렸어. 저 119 좋아합니다. 제가 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솔직히 제일 좋아합니다. 1번이 소방공무원이에요. 소방공무원 제일 좋아해요. 음지에서 고생하시잖아요. 저랑 친한 소방공무원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누가 가해 차량인지 좀 이따 이제 투표해 볼 건데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소방서 측에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합니다.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는 거야.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그러면서 법 바뀐 것을 그 법 바뀌었다는 게 뭘까? 이분이 그러셔. 자,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와이프가 차량을 몰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박 속도 화면을 보시다시피 6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도 직진, 좌회전, 직좌 동시에 떠 있었고요. 좌회전 차량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와이프가 빨리 밟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보시면 앞차들이랑 점점 멀어져 간다.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응급차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상에서는 코앞에 오면 소리가 나는 정도죠. 응급차는 좌회전 차선만 보고 좌회전 차선에서만 차들이 멈춰 있는 걸 보고 직진 차선에 오는 차는 보지도 않고 달려버립니다. 그 뒤 경찰이 도착하고 불박 영상을 가져갔습니다. 제 차는 폐차가 됐고요. 경찰에서 불박 영상을 조사하는 동안 와이프는 같이 있던 아이 둘과 함께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100대형을 얘기하는데 소방서 측에서 연락이 와서 법이 바뀌어서 이거 과실이 우리가 60, 불박차가 60, 소방서가 4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무슨 소리야? 법이 바뀌었잖아. 법이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불박차가 60, 소방차 40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보험사조차 같은 보험사였습니다. 네, 결국 경찰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고 4주 정도의 기간이 지났고요. 연락이 없길래 연락해보니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해자는 명백하다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요? 그런데 계속 소방서에서는 자기들이 피해자라면서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만 주장하면서 결국 이번 주 일요일에 소방서, 보험사, 저희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동영상과 글을 올립니다. 소방서 쪽에서는 보험 담당하는 직원들이 나온다는데 소방서에서는 그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예. 하는 업무 중에 일부가 보험도 담당하는 거죠. 할 일도 못할까 봐서 변호사님의 영상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이면 어제인데 벌써 만났겠네, 경찰서에서. 결국 끝까지 여기 또 글을 올려주셨군요, 오늘 아침에. 오늘 다 같이 만나는 것이 알고 갔지만 다 같이 만난 자리는 아니었고요.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진행 단계를 말해주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일단 저희 와이프는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상대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중이고 타 지역에 있으니 사고 난 것도 처음이라 겁이 나서 경찰을 먼저 부려온 것이었고, 네. 이때까지 저희는 경찰서로 넘어가서 과실비리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구급대원은 기소유예나 경찰 쪽에서 마무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그런데 상대 쪽 소방사건 처리팀에서 과실비리 6대4, 불박차 60, 소방차 40을 얘기하면서 자기네가 피해자로 주장하며 보험 처리만을 기다린다, 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과 동시에 사고 난 거고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경찰관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왜 구급차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희가 60입니까? 아직 확실하게 과실이 진행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게 뭘까? 뭘 몰라 이거지. 지난 5월 30일 날 이거 과실 비율 여태까지 100대0 안 하던 거 이제 100대0 해줍시다. 100대0 안 하고 분심이 변호사들이 아이고 이제 100대0 할 거 인정합시다. 그렇게 건의해서 이게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이게 옛날에 엉터리였었거든. 근데 그중에 일부가 제대로 바뀌었어. 근데 일부는 아직도 엉터리야. 그러면서 요번에 새로 개정되면서 들어간 게 바로 이거야. 이거 보험사 지금 문의를 잘 찾아. 맨날 이것만 보니까. 여기에 긴급자동차 사고여갖고 이게 처음 들어간 거야. 있었든가 이번에 고쳤든가. 여기에서 구급차가 40, 신호에 따른 직진차가 60이라고 돼 있어. 이게 법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법이야? 뭐야 그럼 이게? 보험사 직원들의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이게 국가기관에서의 지침도 아니고, 자 우선 제일에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밑에 개별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경찰적 지침. 이럴 땐 이런 차를 가해 차량으로 이렇게 해라. 이거는 법에서 쫙 밑에 어디 있어? 잘 안 보이네? 근데 이것은 보험사 지침이에요. 보험사 업무 지침. 이건 법에서 따지면 지하에 들어가 있어. 지하에. 지하실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법이라고 그래 이게. 무슨 법이야 이게. 이게 법이라면 개법이지. 법이 아니야.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걸어놨어요. 아이고 476만 8,783번째로 제가 방문했습니다. 어디에? 손보 옆에. 손보 옆에 들어가면은 과실 비율 정보 포털이 있어요. 여기 차 대차를 해. 사고 장소 어디야? 교차로. 신호등 있음. 그지? 사고 형태. 긴급 자동차 사고. A는 어떻게 해? 본인은 직진. 상대차는 적색 신호, 그지? 그럼 검색하면 어떻게 나올까? 누르면 뭐 어떻게 나올까? 아까 이 책을 프로그램 해놓은 거야, 저게. 이 책 누가 만들었어? 여기 써 있잖아. 손해보험협회. 이거 누가 감사했어? 이거 이대로 해도 된다라고 오케이 누가 해줬어? 금감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 금감원하고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과실이 엉터리입니까?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기네가 같이 만든 거니까. 자기네가 오케이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대로 했으면은 그건 제대로 한 겁니다. 불만 있으면 법원에 소송해서 더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그 민원 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검색 딱 눌러보죠. 아까 그거 본 대로 신호지킨 차 60, 상대차 40 나왔잖아요. 그지? A가 누구야? A가 본인. 신호지킨 차 60, 상대차. 왜 이렇게 마우스도 안 돼? 그래서 이게 봐라 여기.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데 당신이 60이잖아. 그래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이 60이라는 거야. 근데 억울하지. 또 있어요. 제가 손해보험협회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 책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은 페이지가 두꺼워요. 716페이지. 그리고 도표가 몇 개가 있냐면은 510까지 있어요. 510개의 사고 유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틀리는 게 제법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내용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손해보험협회 진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보험사들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하고 그리고 보험 계약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하고 서로 협조해서 매우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일부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아주 쉬워요. 제가 비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한번. 꽝. 이럴 때 몇 대 몇? A가 신호 지킨 차야. A가 신호 지킨 슬로우 모션 한 번 더. 자, 슬로우. A가 몇? 60. 앰뷸런스 40.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거는 아까 본 거, 이 책을 아까 숫자로 하나씩 검색할 수 있는 것을 그거 귀찮으면 이거 봐라라고 그림으로.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애니메이션 말고 또 있잖아. 플래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결국 이게 다 뭐야? 결국 보험사에서 만든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긴급자동차랑 사고 났을 때는 60대 40을 하자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판사들이 관여하지 않았어. 자,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고는 이렇게 됐네요. 차가. 이 불박차지? 아까 가로등 들이받으면서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다행히 애기들 안전 베이비시터 다 해서 그래서 한다 쳤지 그거 안 하면은 애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주 변호사. 지금처럼 이게 꽝 뭐라고 세게 붙이면 애들 어떻게 되겠어? 날아다녀. 뒤에 있던 애 앞으로 막 날아가. 그래서 창문 열렸으면 창문 밖으로 나가. 애기들 태우고 갈 때는 창문 닫고 다녀야 돼. 애들 창문 나가. 저는 별의별 사건 나봤는데 고속도로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급차로 변경하다가 뒤에 오는 차랑 피하면서 사고는 안 났어요. 단독 사고예요. 차가 넘어졌어요. 사람이 하나가 없어.
문은 안 열렸어. 창문도 안 열렸어. 근데 사람이 하나 없어. 근데 다행히 뒤에 오는 차들이 멈춰고 사고 안 돼. 뒤에서 오는 쟤 했으면 죽을 뻔했어. 그 사람 어디로 튀겼을까?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한번 혹시 아시나 보자. 네, 우리 두 패널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 문도 안 열리고 창문도 다 닫혔는데 왜 그랬을까? 문도 닫혔는데 왜 그랬을까? 어디로 날아갔을까? 썬루프. 그렇습니다. 썬루프에서 그쪽으로 튀어나갔어. 나는 진짜 별의별 사건을 다 해봤어. 썬루프를 퐁 튀어나간 거야. 스카이 공구 타다 통 튀듯이. 특히 애기들 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빠, 엄마, 아빠 어떻게 괜찮아?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1번 119다. 2번 불박차다. 1번은 119, 2번은 불박. 누가 가해 차량이 됩니까?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과실 비율. 한 100분 정도는 참여를 하셔야 제가 그래도 샘플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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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1번, 2번, 1번, 1번, 2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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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1번, 2번. 아기가 엄마 아빠 불러서 집중이 떨어졌다고요? 전방주택만 같아요? 그건 브레이크 잡아서 못 피해요. 그때는 못 피합니다. 60km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불가능이죠. 거리가 뭐 지금 보일 때 저 몇 미터예요? 10m 채 안 되는데요. 하늘흰님, 사이렌 소리가 작아서 너무 거의 안 들림. 좌우도 보면서 운전해야지. 그것은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보면서 가야 돼요. 신호 있는 데서 신호를 지켜서 가는 겁니다. 우수의 찬 눈빛, 구급차는 특히 주의해서 통과했어야죠. 아, 여러 번 올리는 분이 많아요? 그럼 그분이 누군지를 딱 거기다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 거 빼고 할 테니까요. 영상의 시야는 운전자 시야와 다릅니다. 영상은 더 많이 봐요. 운전자는 이렇게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불박이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이거 정체불명이고요. 이 중에 엉터리도 있고요. 그 중에 엉터리가 바로 아까 보신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119가 훨씬 더 잘못했습니다.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텐데요. 자, 법이 바뀌었다는 그 내용이요.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한 걸까요? 포인트입니다. 다시 보시죠. 이거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주 변호사? 왜 60대 30, 40을 했을까? 시야가 완전히 틀리고 그렇지. 사이렌 그렇지. 경광등 켜고, 지금 보시는 거는요, 저거는 보일 때, 구급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서도 경광등 켜고 앵앵 하면서 달려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 들어갔느냐. 지금 거기에 니네 아들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니네 어머님이 거기 계셔서 지금 급하게 병원 가실지도 모르는데, 거길 그냥 내 신호가 녹색이라고 달려들어가면 말이 되느냐. 눈에 보이는 구급차를 향해서 달려드는 게 말이 되는 양보를 했어야지. 그럴 때가 구급차 40, 양보하는 차 60. 경우에 따라서 양보하는 차를 더 높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리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미리 보이느냐, 들리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자, 이 앞에 좌회전에 나가는 차 있어, 그지? 한 대 나갔어. 좌회전하는 차들은 지금 여기 뻥 뚫려 있고, 여기 좌회전 차들은 쪼르륵 천천히 돌아야 돼. 그리고 좌회전에 나가는 차도 있어. 직접 신호인데. 아빠, 엄마. 저기 한 대 나갔어, 여기, 그지? 요 차 나가갖고, 지금까지 이 차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블랙박스는 보이는데요. 요 차들 때문에 운전자는 안 보입니다. 운전자보다 블랙박스가 위에 있고요.
운전자는 여기서 앞을 보기 때문에 저기를 안 봐요. 볼 이유가 없죠. 내 신호가 직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소방차 보이는데 저 119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거기 보는 사람은 전방주시 태만이에요. 운전할 때 앞을 봐야지 왜 옆을 봅니까? 거기 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소리가 크게 들리면 거기를 봐야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차들이 앞에 차는 하나 나갔고요. 요 차만 딱 그때 멈춘 거예요. 앞에 차 한 대 나갔어요. 소리가 이번엔 그래서 이 차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고 지금 보였다 해도 늦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소리. 네, 이제서 네, 오 소리가 요때 요때 오 소리가 약하게 들리네요. 이때. 그리고 이때 늦었어요. 뻔히 보이는데 왜 안 비켜줬느냐? 그럴 때가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119의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119는 신호를 어겨도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급하니까 환자 살리기 위해서 빨간불에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 급하니까 지금 불 다 탈 것 같으니까 급히 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갈 수 있다. 역주행해서 갈 수도 있다. 무턱대고 그게 아니고 조심해서 적당히 조심해서 특히 교통안전에 조심해서 특히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교통안전에 조심 안 했어요. 제가 119 좋아하지만은 소방공무원도 좋아하지만은 이 운전자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쭉 갈 때는 그냥 경광등만 켜고 타세요. 경광등과 사이를 둘 중에 하나만 켜면 됩니다. 평생 경광등만 켜고 가요. 그냥 길이 쭉 뚫렸으면. 근데 앞에 있는 차들한테 좀 비켜주세요.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할 때는 번쩍번쩍하면 뒤에서 안 보여요. 밤에는 뭐 사이드 미러 좀 비칠 수도 있지만은 룸미러 비칠 수 있지만은 그럴 때는 앞에 차한테 자 양보해주세요 할 때 들리게. 물론 조금씩만 할 때는 앞에 한 서너 대씩만 비교할 수 있을 때 그 정도 볼륨으로. 교차에서는 경광등 갖고 안 되고요. 볼륨을 업 시켜서 다른 차들한테 내가 교차를 통과할 겁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주 변호사 119가 교차로 해서 저렇게 통과할 때 어떻게 하든가? 조금씩 끊어서. 그렇지. 조금씩 끊어서 간다. 조금씩 끊어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조금씩 끊었는데 그냥 끊어? 아니야. 교차 들어갈 때 빵빵 빵빵 그러면서 차가 마구 저기서 서주는 차 거기까지만 가. 거기까지만 가서 그리고 또 하면 즉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가. 그게 조금씩 끊어서 간다는 거야. 그게. 끊어서 가야지. 그게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어. 소리도 안 커. 그리고 조금 전에 좌회전 차들이 다 갔어. 직자 신호에 좌회전 차들이 안 가고 서 있으면 왜 안 가? 왜 안 가? 해야 될 텐데 가잖아. 저 앞에 가잖아. 가고 있잖아. 여기 차가 갔잖아. 이렇게. 그럼 당연히 갈 걸 생각했는데 그냥 툭 들어온 거야. 이번 사고 과실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119가 훨씬 잘못했습니다. 아빠, 엄마, 빨간 어떻게 괜찮아? 이번 사고 1번 119 100%다. 2번 119 90%다. 3번 119 80%다. 4번 119 70%다. 5번 119 60%다. 제가 119가 가해 차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몇 번입니까? 100%다. 100%다. 90대 10이다. 그렇죠. 거의 교차로 갔을 때 들려요. 또 조그맣게요. 1번이 제일 많네요. 4번도 있어요.
법대로는 100대 0. 마음 가서도 100대 0.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급차의 사고에 대해서 판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바로 며칠 전에 검색해 본 저희 사무실의 이진영 변호사께 이 사건에 대한 과실비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는 몇 번이야? 자, 100대 0이 1번, 90대 12 2번, 80대 22 3번, 70대 34번, 60대 42 5번. 몇 번? 2번? 자, 마이크 줄게. 2번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봐. 아, 주 변호사는 몇 번이야? 1번, 100대 0. 자, 그러면은 요거 들고, 요거 손에서 들고, 자, 80대 20인 근거를 얘기해. 항상 왜 80대 20자, 왜 100대 0인지를 얘기해야 돼. 마음속으로는 100대 0일 것 같습니다만 판례를 검색해 봤을 때 좀 더 구급차가 적극적인 위법 행위가 있을 때 무과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판례 태도를 생각해 봤을 때 90대 10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0대 10이야? 아, 90대 10. 예, 90대 10. 예. 80대 10이야 90대 네, 10이라고? 네. 그러면 불박차가 뭘 잘못했어? 불박차가 잘못한 게 있어야 네. 뭘 잘못했어? 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소리가 조금 들렸을 때 소리가 들리는데 다 와서 들렸는데 그때 그 브레이크 잡아도 안 된다니까. 60에 달리고 있었는데 네. 그때 거기서 급제동하면은 겨우 그때 거기서 붙으려고 하려고 했을 거야. 거기서 급제동하면. 네, 조금 과감한 과속을 했으면 무과실이지 않았을까. 아, 과감하게 저는 감속을 했으면? 네. 아니 녹색 신호부 가다가 거의 다 이제 교차로 들어갈 때 됐는데 어서 들리나 보자. 자, 다시.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아, 소리가. 이때쯤 들려. 앞에 차도 잘 갔어. 앞차들처럼 빨리 갔으면 앞차들보다 조금 여유 있게 가면서 그 좌회전 한 차도 가고. 근데 이 차가 안 보이고. 근데 여기 좀 뒤에서 들렸다 치자. 만약에 여기서 들렸다 치자고.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쓰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한 7m, 요거 한 7m, 여기까지 한 15m, 요거 25m. 딱 붙이면 쓰겠네. 그래서 90대 10이야? 무과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막연히 불박차가 좀 조심했더라면 구급차에 사고니까 막연히. 네.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해? 자. 그 주변에서 판사들이 그러지. 판사들이 상대 저 구급차가 오는데요. 조금 그래도 신경을 좀 쓰셨더라면 어떻게 신경 더 쓰냐면 그래도요 없어. 그런 판사들이 일부 판사야.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해?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로나 확진 환자 아니야. 대구 네. 아니야. 네. 여기는 그 코로나 확진돼갖고 일부가 막 그냥 저기 저 전쟁터에서 저 군용차도 달리지 그런 데가 아니야. 예, 제 생각에는 그 블랙박스 차량이 구급차 발견하고 한 2초 만에 발생한 사고라서 뭐 2초 만에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블랙박스 차량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 변호사 검색하는 사건 중에 100대 0도 많이 있었잖아. 최근 판결 중에서도. 이 사건의 포인트는요. 100대 0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다만 100대 0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119는 그 오디오가 꺼져 있었어. 그러면 경찰 스타렉스 거기에 경찰 스타렉스 어떤 거냐면 요거야. 요거로 생각돼. 요거 스트렉스 맞아? 요거 다른 차보다 좀 큰가? 신호 대기 중인 요거 요거 내가 스트렉스가 어느 건가요? 그랬더니 요거 같대. 요 차 신호 대기 중인 저 차에 오디오가 꺼지지 않고 켜져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서도 소리가 안 들렸으면 이건 100대 0이야. 근데 불박차에만 원래는 소리가 들렸는데 불박차에만 안 들렸다 그러면 그럼 100대 0 아니고 불박차한테도 한 10 내지 20 정도? 그래서 결국은 요 차의 블랙박스 소리가 오디오가 어느 정도인지, 저 차에 안 들렸으면은
나 갈게요. 비켜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고 별박차 운전자한테 잘못이 없거나 있으면 조금 있거나 사건입니다. 119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들, 소방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지금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겁니다. 대구는 일반 차들보다 119 차가 더 많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나 다른 차들 다 통제된 상태가 아니면은 항상 교차로에서는 소리를 더 키우시고요. 키우면서 빵빵빵빵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시야가 확보되는데 한 칸 한 칸씩 끊어서 가십시오. 그 코로나 확진 환자 빨리 이송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중에 진짜 촌각을 다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보다는 그냥 격리만 해도 되는 환자, 그냥 가서 입원해서 좀 치료받으면은 치료될 수 있는 환자. 솔직히 촌각을 다투는 정도는 아닙니다. 코로나 환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진짜 죽어가는 분도 계셔. 그럴 때는 진짜 촌각을 다투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신호 위반을 갖다 하면서 무릅쓰고 이렇게 달리는 그것은 빨리 갔다서 또 다른 환자 또 이송해야 돼. 그건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은 본인 손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 사건 119 차에 신호위반 사고야? 신호위반 사고 아니야? 신호위반이지, 그지? 저거 신호위반 사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저 차 신호위반이에요. 처벌받아요. 그래도 만약에 누구 애기, 이제 불법차에 있던 그 애기 하나 누가 사망했어 보세요. 그러면 옷 벗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랑 애기 둘 다쳤어요. 그리고 저쪽에도 또 다친 사람 3명 있어요. 4분인가? 처벌받습니다. 뭐 많이 다친 건 아니고 벌금형이겠죠. 그리고 징계받습니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혈액 이송차, 그리고 경찰차, 이 4가지는 진짜 급박하고 진짜 부득이한, 그래서 진짜 너무 급해서 저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저 범인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던 저 범인 저 테러범 저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막 진짜 좀 분위기 너무 나가고 빨리 안 가고 그리고 진짜 누가 죽어갈 때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보면서 가야 돼요. 무턱대고는 안 돼요. 너무나 급했을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때, 그럴 때는 형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감면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해줄지 안 해줄지 불안해요. 안 해주면 소방공무원들 집행유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민식이법 시행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더라도 나는 코로나 확진 환자 태우고서 빨리 가야 돼. 빨리 달리다가 3월 25일 전에 딱 해결되면 괜찮은데 해결했는데 계속됐는데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 어린이들이 저 놀고 있는데 양 비켜 이놈들아 근데 애들이 안 비키고 노는 데 팔려갖고 막 오는데 애들끼리 장난치다 탁 들어왔어요. 어린이가 사망하면은 3년 이상의 징역형. 합의 안 해주면 옷 벗어야 됩니다. 잘해봤자 집행유예. 어린이 다치면 벌금 500만 원. 국가에서 벌금 대주나요? 그리고 징계 먹고.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 진짜 고생 많으신데요. 이 방송 전국의 모든 119에서 다 봤으면 좋겠어요. 신호를 위반해서 신호보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우선입니다. 다만 보면은 양보해줘야죠. 들리면 양보해줘야죠. 안 보였고요. 잘 안 들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100대 0이냐 아니면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있느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표시하는 요 경찰차, 요 차에서 오디오가 켜 있으면 어느 정도 크게 들렸는지 거기에 따라서 백대인지 아니가 판단될 겁니다. 그리고 이진영 변호사가 아니 그래도 구급차가 오면 좀 더 조심했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조심해? 다른 차 다 가는데. 아니 다른 차들이 가다가 섰으면 나도 조심해야 돼. 합이 뻥 뚫렸잖아.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 환자, 코로나19 요새 소방차가 참 많이 다니죠. 특히 대구죠. 이런 데서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만 들리면 일단 속도를 줄이십시오. 지금 소리가 미리 안 들렸지만. 그리고 좀 더 소리를 키우십시오. 볼륨을 업하십시오. 마지막 이 소리처럼. 마지막에 나는 소리. 이 정도로 키우십시오. 교차로 지날 때만. 지나면서 또 끄십시오. 그리고 시끄럽다고, 이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맨날 소방차 지르면 시끄럽다고 좀 참읍시다. 조금씩 양보하십시다. 그 차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